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9일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내용은 2심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서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따로 분리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만 파기 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네, 앞선 2심 판결에서는 삼성 측이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비 34억 원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설립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원, 그러니까 총 합해서 50억 원이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은 아니다, 뇌물이 맞다라고 판결을 하면서 파기 환송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뇌물로 인정된 지금 금액이 50억을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오늘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주어진 뇌물 공여 혐의, 그리고 횡령, 범죄 수익 은닉,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로만 한정해서 그 기소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명목으로 쓴 독일 코어스포츠 용역 대금으로 36억 원, 그리고 말 3마리 구입 대금 34억 원, 그리고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 등을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자,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 구입 대금 34억 원, 그리고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었던 금액은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서 사실 풀려났었죠.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말 구입 대금 34억 원, 그리고 한국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금 16억 원을 전부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자, 재판부는 먼저 뇌물수수죄에 대해서 이렇게 법리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는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을 갖게 된 경우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와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사이에 살시도, 그러니까 말 이름이죠.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이 최 씨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등이 최 씨에게 말들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원심이 이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리를 잘못 오해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판단하라 돌려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법원 판단에 있어서 제일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뭔가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겠죠. 그러려면은 뭔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판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 등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을 내용을 보면은 확실한 증거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알았을 것이다, 지시했을 것이다, 이런 식의 판단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묵시적 청탁이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그리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정말 이 판결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되었는데, 자,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아니면 그 한국 동계 스포츠 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제3자 뇌물이 되려면 이 부회장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뭔가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라는 게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이득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자, 그런데 원래 2심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 작업,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승계 작업을 매개로 해서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뭔가 묵시적인 그런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고등법원에서는 이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 자, 그러면서 원심이 부정청탁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뚜렷해야 한다는 근거로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이 승계 작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것은 이런 법리에 배치된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삼성이 스포츠 영재센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에게 어떤 큰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보는 것인지 참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삼성은 뭔가 경영권 승계 작업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묵시적으로 접수를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 뇌물관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랬을 것이다. 네, 대통령이 어떤 포괄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참 막연하죠. 대법원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정청탁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다. 아니, 그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은데 어떻게 청탁을 합니까? 내가 청탁을 할 때는 뭔가 이런 일은 일에 어떤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뭔가 구체적인 그 대상과 내용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과 대가성이 특정되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했는데요. 아니, 삼성이 제3자에게 제공한 이익, 즉 정유라 씨 말 지원이라든가 스포츠 영재센터의 지원금 등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대법원은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들이 대통령 직무와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무 이거는 포괄적으로 너무 막연하게 판단을 하고 있죠. 글쎄요,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그룹에게 승마협회, 승마스포츠 개에 대한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정유라 개인에게 어떤 지원을 부탁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대통령의 어떤 직무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평창 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문재인 정부가 각 기업에게 어떤 후원을 요구한 모든 이런 것도 전부 부정청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판결이 참 너무나 억지 해석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엔 하도 대법원 판결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많아서 가끔은 소수 의견이 오히려 참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여기서도 오늘 판결에 있어서도 3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 안철상, 이동원 대법관은 말 3마리 소유권과 관련해선 이렇게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 지원을 받아 삼성 측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 해도 말들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말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삼성에 있는데 이것을 모든 어떤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마치 최 씨에게 있는 것처럼 대법원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요. 또 이 대법관 3명은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사후적,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승계 작업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참여연대와 같은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모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도
어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무리하게 연결지어서 뭔가 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 경우도 그렇죠. 아니,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삼성의 합병, 즉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로 인해서 이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행사한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뭔가 거기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저는 너무 무리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은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36억 원이었는데 지금 대법원 상고심에 와서 그 금액이 지금 86억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삼성그룹 부회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이 지금 여러모로 너무나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일본과의 지금과 같은 이 갈등은 대법원이 만들어낸 갈등이죠. 대법원 2012년에 이어서 2018년도에 강제징용에 대한 정말 국제 조약을 뒤엎는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말 일본과의 갈등을 초래를 했고, 글쎄 봉합되나 싶더니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함으로써 지금 더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죠. 기업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히려 이제까지 뭐 부품 소재 국산화 안 하고 뭐 했냐라는 이런 질타까지 우리 기업들이 받아야 했습니다. 네, 삼성이 사활을 걸고 미래 분야로 개척하고자 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정말 뛰어들어서 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치고 나가야 되는 이 순간에 지금 정치권에 의해서 대법원의 이런 엉뚱한 판결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기술 개발에 매진해야 될 때에 지금 부품 소재를 어떻게 국산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곳에서 조달할 것인가,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으니 참 얼마나 이게 낭비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또다시 이런 정말 모호한 판결로, 정말 참 근거가 약한 이런 판결로 정말 세계적인 기업의 오너를 다시 한번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결론을 오늘 또 내렸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삼성 너무나 안팎으로 망가지고 있죠. 삼성은 24시간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 쓰고 있다라는 이러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뭐 지난 한 해에 걸쳐서 뭐 100회 넘는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래서 정말 정상적인 어떤 경영 활동에 집중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런 기사들도 참 많았습니다. 네, 폴춘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50위 안에 든 기업이 삼성입니다. 폴춘지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삼성은 네, 올해 15위를 차지했습니다. IT 기업 중에서는 미국의 애플, 그러니까 11위를 차지한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또 뭐 제조업으로 따지면 사실 네 번째 기업, 그만큼 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이 유독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왜 이렇게 참 초라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고 있는 여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은 참 삼성을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댓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읽어보면 이러네요. 한 해 수백조 외화 벌어오는 국가 대표 기업을 고작 말 3마리 승마 유망주에게 후원해줬다고 몇 년을 발목 잡고 후드려 패는 나라. 딸 입시 부정 사모펀드 위장 선입 등 무수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사퇴 안 시키고 인사청문회 임명 강행하는 나라. 과거 잘못의 대가로 수천억 받아 한강의 기적 만들고 관계 회복한 이웃 나라에게 개인에게 몇 억 더 지급하라면서 다시 적대시하고 계속해서 삥 뜯으려는 거지 근성의 나라.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데 내년 예산 폭등시켜 집행하는 나라. 이 모든 것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야기. 뭐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조국 딸 1200만 원도 뇌물 맞다. 금메달리스트한테 말 지원한 게 뇌물이면 삼성 후원받은 배드민턴, 테니스, 기타 비인기 종목 선수들도 다 범죄자겠네. 하다못해 친인척 관계도 아닌 최순실이 받은 말도 박근혜의 뇌물죄로 인정되는 마당에 조국의 온 친인척 관련 의혹은 말도 할 게 없겠다. 네, 요즘 대법원을 보고 있으면 정말 법관들, 네, 법복 입은 혁명가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대법원 판결문을 읽어볼 때가 많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참 판결문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참 인과관계도 분명하고 참 근거도 굉장히 논거가 풍부한 이런 판결문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의 판결문을 보고 있으면 마치 소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추리 소설을 보는 것 같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정황상 이런 어떤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제는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참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수준에 이른 대한민국 참 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